용기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무지하고 야속한 세월이 지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려는지.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 나라는 아직도 진실에 먼 것 같습니다. 언젠가 재심이 올 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려봅니다. 제가 지금의 검찰의 수사 방법에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.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. 건강하시길. 10월 31일 최서원 드림.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누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는지 밝혀야 검찰개혁을 한다고 정의의 사도같이 칼부림을 하듯 적군의 검사를 쳐내는 듯 하더니 이번 대장동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사건이 터진 몇 달이 지났는데도 대장동 4인방의 쳇바퀴 도는 수사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수사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다. 검찰이 친정권팀으로 구성된 그들이 애당초 밝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있을까? 박 대통령 탄핵 때 박영수 특검이 애당초 정해진 경제공동체, 묵시적 청탁으로 몰고 간 그 악랄한 권력의 정권을 지니고 있던 수사팀이 다시 부활하지 않은 1시간 끌기, 꼬리 자르기. 이미 결정된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수사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전 없는 매일 수사 결과를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이 허무하기까지 하다. 대장동 팀은 모두가 한 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에 서로 묵시적 청탁이 오고 간 어마어마한 역대 비리 사건이라 생각한다. 그럼에도 녹취록을 갖다 줘도 황무성씨에 누군가 공보 지침서를 변경했다. 는 증언에도 오히려 그걸 뒤집으려는 말들이 나오니 도대체 검찰이 여태껏 한 일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. 유동규의 휴대폰도 아직 확인도 못했고 기소를 하면서 배임을 빼고 기소를 하는 건 그들의 수사 흐름을 익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. 박영수 특검이 했던 그 악랄하고 압수수색 방법과 수사 방법을 좀 배워서 그렇게 좀 수사 진행을 해라. 그리고 박영수 특검 친척이 100억을 받았다는 건 왜 아직도 김만배가 주장하는 문제없다는 얘기만 듣고 강력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가 묻고 싶다. 박 대통령 탄핵 때 일사천리로 검찰이 나서서 온 기업과 모든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고 강압적 수사를 해대더니 지금 수사는 이 나라 경찰이 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. 도대체 한 가지도 제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는 게 없고 김만배가 권 대법관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. 박 대통령 때 박영수 특검은 삼성 회장 만난 것을 묵시적 청탁이라고 혐의를 씌우더니 그날 대법관 집무실을 드나들었다는 것도 아무 일도 없다는 그 말을 믿는 것인지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. 화가 치밀고 너무 불공정해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이 도박 같은 대장동의 비리에 판돈되고 도박한 사람이 도박을 하고 돈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모르고 안면식도 없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는 건지. 변호사가 이름을 그냥 올렸다는 것도 그냥 대가 없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올렸을 거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. 남욱 변호사는 공항에서 체포를 하면서 쇼를 보이더니 구속이 아니라 석방이라니.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고 검찰개혁에서 새로 탄생한 정의로운 검찰이 맞는지 묻고 싶다. 이건 박 대통령 탄핵 때 야기됐던 K미르재단 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몰았던 그것은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낸 사기극이었고 이 대장동 사건은 실체가 있는 초유의 비리 사건임에도 설계자가 그 뒤 돈잔치를 모른다니 국민의 이익을 가로챈 악덕한 자들의 소행과 그 판을 짜는 이들의 국민기만행위이다. 그런데 지금 수사를 보면 진실은 밝혀질 것 같지 않고 은폐하기 봐주기로 갈 것은 자명한 일이니 특검을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. 지금 이 나라의 검찰은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고 숨바꼭질 같은 대장동 4인방의 얘기만 듣고 시간만 질질 끌고 구속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무능이자 친정권 세력들이기 때문이다. 이런 검찰에 무슨 기대를 하고 왜 바라만 보고 있는지 기대할 게 있는지. 몇백억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몰고 삼성과 묵시적 청탁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들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익금을 가로챈 이 수천억 원의 돈잔치의 관계자를 구속 못 시키는 이 어이없는 이 상황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되는가?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받지도 않은 돈을 경제공동체로 몰고 간 박영수 특검의 이 사건 연루 의혹을 왜 명확히 밝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. 이건 공정도 정의도 아니고 이 대장동 특혜 사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거짓과 허구로 뒤덮인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. 거짓 탄핵은 모두가 촛불을 들고 나와서 거짓으로 점철된 구판이니 밀월설로
의혹제기만으로도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5년 동안이나 악랄하게 감옥에서 보내시게 하면서 왜 수천억대 대장동과 화천대유 사기 비리 사건엔 특검을 하지 않는지,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왜 마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지,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받지 않은지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. 본인이 쓰고 있는 혐의가 무고하다면 굳이 그걸 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. 이러다 범죄자의 나라에서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공예롭고 정의롭다는 세상에 눌러 살게 될까 무섭습니다. 현 정권이나 정치인들도 박 대통령 때 했던 특검 같이 번개같이 신속하게 처리하게 나서야 한다. 무의미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특검이 시간이 뭐가 많이 걸립니까? 박영수 특검은 악랄하게 세기의 특검같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던데 지금의 검찰 말고 특검에게 수사 진행을 그대로 넘겨주고 하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떤가? 관련이 없다는 사람이 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다.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왜 특검을 수용 안 하는지 이상한 사람들이다. 박 대통령 탄핵 때는 기습적으로 박영수 특검을 도입하더니 하는 정황이나 이유가 하나도 앞뒤가 맞질 않는다. 박 대통령을 재단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음에도 경제공동체로 뇌물죄로 몰았으니 이 대장동 사건은 희대의 대한민국의 비리이자 서로 거짓 증언도 하고 있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. 국민들이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 불법 취득한 돈을 환수해서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. 그 길에 국민들이 나서주길 바라면서 10월 31일 의병생각 7장의 손편지를 정리하였습니다. 이렇게 장문의 손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보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. 강남에서 20년가 유치원장을 한 경력의 내공을 느낍니다. 손편지로 쭉 써내려간 것을 보니 상당한 작문 실력이 있는 최서원 원장입니다. 하지만 죄 없는 대통령마저도 무력하게 수감되는 현실에 갇히 억울할 처지가 되었습니다. 이걸 보면서 무심하게 국민이 그냥 있다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측은지심이 없는 것입니다. 즉,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. 특히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 모형을 들고 자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풍선을 차게 했던 그 촛불 시위 참가 국민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해야 형평이 맞을 것입니다. 촛불 국민들이여, 그대들은 중국 44번 버스 승객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. 불의를 보고도 저항하지 않은 국민은 공범과 같다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. 특검을 개무시하는 정치 세력의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개돼지 같고 노예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. 늙은 의병이 감히 국민 여러분에 호소합니다. 특검 수용을 외칩시다. 이 영상 지인들에게 전달 바랍니다. 호학방송 의병 신백훈 올림.